쿠팡의 한 행동은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만약에 CEO가 했다면, 삼성이 그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삼성만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런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영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가파르게 8천까지 올라왔지만 기업의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비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갖춰야 될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연구소 함께 김태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쿠팡 얘기부터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오늘이 이제 쿠팡 제재안 심의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그리고 그에 따른 쿠팡의 대응을 어떻게 한번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그 대리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직접 CEO가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하기보다는 갑자기 대리인을 내세워서 뭐 불성실한 답변을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쿠팡의 한 행동은 그런 잘못을 범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올바른 방식으로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에 가서 로비를 하는, 그래서 미국 쪽의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기에 잘 수습할 수도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잘못은 분명히 했지만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국민적 어떤 분노 또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대응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기업 총수가 사과한 사례를 보면 이제 스타버스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전영진 회장이 이제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럼 쿠팡 사태에서도 이제 김범석 의장이 선제적인 사과를 했으면 이제 조기에 진압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만약에 CEO가 했다면, 네네. 그리고 책임 있는 수습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좀 심각할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범석 의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뭐 저는 사실상 그 쿠팡은 미국 회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미국 기업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좀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다. 시각이 달랐다. 예, 측면에서 바라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나라고, 뭐 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니네가 뭐 이런 정도 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를 제재를 한다, 뭐 조사를 한다 하냐, 기분 나쁘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냐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다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힘을 동원해서, 정치인들의 힘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 화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됐죠. 그러면 혹시 그 김범석 의장이 스스로는 그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뭐 미국 관련된 이런 여건 때문에 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본인 생각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여러 가지 발언과 여러 가지 행실을 봤을 때 아주 인성이 훌륭하다, 이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오만한 생각, 미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좀 사실 문제가 많은 분이거든요.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국식 대응이 이 한국 시장에서 역풍을 맞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뭐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약해진 건 사실이죠. 뭐 소위 이제 좀 나쁜 짓을 하는 기업이라도 좋은 물건 만들고 뭐 싸게 팔면 사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확산된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도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 쪽에서는 이게 아직도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아무리 성과가 좋고 뭐 여러 가지 괜찮아도 도덕적인 흠결이 하나 심각하게 발견되면 그냥 바로 낙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 쪽에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다소 완화되고 약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이 도덕주의적 성향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 쪽에도 그런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 있냐 없냐 따지는 거 이전에 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또 그 잘못을 범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 성향이 있죠. 그리고 결과보다는 오히려 동기를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잘 대응을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한국 특성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남아 있다. 그게 이제 경제 쪽에서는 조금 완화가 되었었지만 최근에 뭐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계속 완화하고 뭐 국민들이 또 봐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 네. 도덕 기준을 한번 건드려 놓으면 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맞는 거고 정영진 회장도 그래서 직접 나서서 또 사과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요것도 사실은 뭐 연장되는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한국 정서상 이렇게 사과를 거부하는 기업이 겪게 될 이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거부했다가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라는 판단과 더불어서 우리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뭘로 보는 거야, 쟤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를 무시하는 기업이네. 이것이 한국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무시당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막 싸울 때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거 갖고 싸움도 하고요. 실제로 충동적인 어떤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원인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맞아요.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네. 무시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사과를 거부한다 그러면 얘들이 완전히 국민들을 무시하네, 소비자를 무시하네 이런 인상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도덕하다 이상을 넘어서서 그 기업에 대한 감정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면서 그 기업에 대한 악감정이 고착된다, 네.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진다, 그러면 이건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 생각 이거는 정보가 다른 게 들어오면 빨리 바뀌잖아요. 네.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정보가 들어와도 감정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며느리가 이쁘면 방귀 뀌는 것도 이쁘고 며느리가 미우면 네네. 다 싫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운 털 박혔다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대응을 한두 번 잘못한 것이 쌓여서 국민들로부터 확실하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게 된다, 국민들한테. 그랬을 때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영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해행위가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은 이 한국인들 또 소비자들의 이러한 어떤 도덕 감정, 네. 또 이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대변해서 영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또 말 한마디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서 이제 사과를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경영을 할 기업들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조금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천문학적인 성과급이 좀 지급이 됐거든요. 일단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좋겠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제 국민의 시선이 또 곱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사회 반응은 또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나요? 뭐 대부분의 반응은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논거를 들으냐 하면 삼성이 그렇게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네. 삼성만 잘해서 그런 거냐, 과연 그게. 그렇죠. 전 사회적인 지원과 뒷받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익이 나면 왜 너희들만 그걸 다 먹냐.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 네. 좀 많죠. 그리고 또 이게 성과급은 원래 주는 겁니다. 요즘에 일반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급 주는 거 갖고 왜 성과급을 주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액수가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화감을 느낀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질투도 나고 열도 받고 뭐 쟤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 엄청난 돈을 쟤들은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정서가 형성이 됐죠. 부정적인 태도가. 네네.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능력주의 분배 원칙에 맞는 건데 네.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그 가져가는 건 맞는 거지. 돈 많이 벌었으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분들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청구하는 것은 이익이 났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뭐 문제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국 정서는 불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게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불평등 싫어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네. 불평등이 심화되면 인간관계가 불평등해지고 이 우리 공동체 같은 게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도 무조건 그 질투와 관련된 그 속담이 아니고 사촌이 다 같이 어렵게 사는 처지에서 혼자 땅을 사면 네. 이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마을 공동체가 와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보면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는 걸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삼성의 SK 하이닉스나 삼성 쪽에서 엄청난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사실은 노동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노동자들 입장에선. 네네. 그러면 노동자들 사이에 또 계급이 생긴다든가 서열이 생긴다든가 하는 식의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저항심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성과금은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준다 이거. 너 이렇게 주면은 인간관계가 또 와해되고 서열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백화점 매출이 많이 증가하는데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처에 있는 백화점 명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마 성과급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고 네.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분들도 아프죠. 네,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평등한 사회고 전반적으로 네. 다들 뭐 큰 걱정 없이 사는 사회고 또 재산이나 뭐 소득 격차가 적어서 네. 뭐 서열, 개인 간 서열, 인간 간 서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회라면 네. 이런 거 한번 있어도 크게 해프닝으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면서 아유 이번에 그냥 봉자 받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그런데 너무 예민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조직에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영향도 이번에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주식회사가 또 아니었으면은 또 이렇게까지 확장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이익을 뭐 주주한테 더 분배해야 된다 혹은 네. 뭐 노동자한테 분배해야 된다 네. 그 부분에서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솔직히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뭐 하청업체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고 카카오도 오늘 또 파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확장되면 결국은 뭐 경제적으로도 뭐 말씀하셨던 그 심리적 박탈감으로서도 좋을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삼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잘 나갈 때 이렇게 잘 될 때 챙겨줘야 된다는 불안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 인생이 앞으로도 계속 순탄할 것이다. 내 미래가 계속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다닌다 그래서 미래가 확고하게 무조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국제 반도체 상황이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네. 삼성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 입장은 이럴 기회 많이 잡아서 모아놔야 된다 이거 안전하게.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된다는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안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 쪽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그걸 곱게 봐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는 사실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가 개혁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입장 차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좀 반영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살짝 나왔던 그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인데, 이 초과 이익을 뭐 국민들과 살짝 공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앞으로 초과이익이 뭐 반도체 분야에서만 나올 게 아니고 그렇죠. 만약에 한국의 AI 산업 같은 것이 잘 돼서 네. 뭐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럼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온다. 뭐 이럴 경우 막대한 AI 수익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걸 만약에 어떤 기업이 독점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혁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이용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소수 기업들을 살찌게 만드는, 나머지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 AI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초과 수익분을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누면서 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생활들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은 전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네. 이병헌 이병헌 씨 나오는 영화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았는데 네, 이 잘리는 순간 맞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고 네네. 마지막에 결국 취업이 되는데 취업이 되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 사회를 사실 풍자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렇게 로봇이나 기계가 일을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나누지 않고 그 기업이 다 가진다면 세상은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되지 않겠느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은 따로 뭐 집 지어서 행복하게 살고 네네. 나머지는 밖에서 막 뭐 거야 거지처럼 사는 이런 SF 영화, 미래 공상과학 영화처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아니려면 저는 초과 이익분을 사회로 쭉 나누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것 또한 굉장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또 그렇죠. 어떤 부분이 또 적정선이냐, 이게 또 논쟁이 장난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차근차근히 조금 이제 네.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총수 사과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삼성에서 대규모로 이제 항쟁하고 요 부분을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이제 바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에는 이제 왜 이제 뭐 재용이 형이 사과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달리기도 했고, 그거 이제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수의 사과가 그때 타이밍상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뭐 총수가 나오지 않으면 진화가 안 되는 상황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이 기업 시스템이 재벌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재벌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체 재벌 집단을 좌지우지한다랄까요? 약간 봉건적으로 네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서도 이게 다른 편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다 재벌 총수 책임으로 몰고 가게 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죠. 초래하죠. 그러니까 각 회사의 CEO가 따로 움직이고 독자적으로만 움직이면 딱 거기서 끝나는 문제일 텐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 대리점에서 문제가 생겨도 총수한테 욕하는 총수 잘못이다. 네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뭐 재벌 체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럴 때 뭐 그거를 갑자기 뭐 그런 체제가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체제가 있는 한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재벌 총수들의 사과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사화의 진정성,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총수가 사과를 해야 좀 사람들이 아 그래 진짜로 미안하게 생각하나 보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수의 사과는 중요한 시점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제 적절히 타이밍상 괜찮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이 쿠팡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총수가 사과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했었고. 그렇죠. 이번 사태는 이재용 회장이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의 평가들도 조금씩 엇갈리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정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할지, 물론 이제 정확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2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